최근에 분위기가 좋았고 지금도 나쁘지는 않은 XRP와 리플사에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크게 중요한 소식은 없고요. 이런저런 짜투리 업데이트들을 모아봤습니다. 소송 관련된 소식들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리플사는 SEC의 공정고지 위반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미국 기업 비트너의 판결 내용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비트너 재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법원은 SEC가 해외 은행 계좌로 사업을 진행한 비트너에 대해서 명확한 고지 없이 벌금을 강제할 수 없다. 즉 제대로 된 경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SEC의 삥뜯기, 깡패 양아치짓, 벌금 뜯기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고, 이를 리플사는 공정한 고지 방어 전략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법원에 제출을 한 것인데요. SEC는 이에 대해서 비트너 판결 같은 경우는 형사법상 관용법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민사소송인 리플 사건과는 전혀 다른 사례다. 설사 민사소송에 적용이 된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설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래서 경고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경고 안 하고 집행부터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리플사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리플랩스의 대표인 모니카 롱씨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소송건 리플사가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법과 사실관계 등등은 리플사의 편이다. 올해 안에 2023년 안에 리플사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몇몇 커뮤니티 멤버들은 원래 저번 주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 합의가 나올 수 있다라고 굉장히 들떴었는데 결국 또 아무 일 없이 지나갔죠. 정말이지 지긋지긋한 소송과 판결, 결과는 그리고 끝은 언제 나게 될 것인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거에는 리플사와 XRP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았었다라고 밝힌 폴춘 크립토, 로이터, 디크립트 등의 기고문을 게재하는 유명 크립토 에디터 제프 로버트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나는 XRP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이었었는데, 앞에서 방금 언급된 리플랩스 대표인 모니카 롱 씨를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리플사와 XRP 기반의 국제송금 서비스 ODL 제품은 틈새 시장을 찾았고 공략에 성공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SEC와의 소송 전에 승패와 관계없이 리플사와 XRP는 성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리플사와 XRP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자, ODL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최근에 유명 인플루언서인 크립토엘이는 다음과 같은 트윗을 올렸습니다. 아시아의 머니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 트랭글로 홈페이지에 리플사 ODL 관련된 설명이 나와 있는 페이지가 있었는데요. 해당 ODL 관련 설명 중에 중요 송금로에 대한 언급 및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관련된 ODL 송금로 나라들의 이름이 나열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씩 살펴보자면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그리고 인도와 방글라데시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 중에 인도, ODL이 인도까지 진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큰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네요. 기억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트랭글로 같은 경우는 리플사가 또 지분을 사들임과 동시에 강력하게 푸시를 하고 있는 아시아 쪽의 송금 회사죠. ODL 사용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인도 쪽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좋겠다라는 바람 가져봅니다. 다음으로는 리플사를 굉장히 싫어하며 빵형과 여러 차례 온라인상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던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인 메사리의 창업자 라이언 셀키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과거에 리플사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고 존나 싫어했지만은 지금은 그 누구보다 리플사를 지지하고 있다. 리플사가 SEC와의 소송전에서 반드시 승소를 해야만 한다. 또한 리플 레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디지털 경제, 인프라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분명 XRP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리플사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제는 SEC에 맞서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조니 디튼 변호사도 최근에 SEC가 코인베이스에 웰스 노티스를 발송했다라는 소식을 듣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다 같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라고 밝히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크립토라 내에 커넥트 투 컨그레스 솔루션을 통해서 의회에 미국 증권거래소의 권한 남용을 고발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을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785명의
지지자들로부터 2,000개 이상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아직은 훨씬 더 모자라다. 더욱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을 등에 업고 기세등등한 SEC를 물리치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인데요. 부디 정부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사람들이 꼭 승리를 쟁취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소송전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업계를 굉장히 탄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부디 판사가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이런 압박에 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꼭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정리를 해본 소식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광주뜻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부탁을 꼭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